제가 수년간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항상 왜 그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곤 했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매번 받는 대답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아무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제가 깨달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차고에서 애플 1을 만들 당시에 우리는 그들의 정확한 비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공장 생산이 가능했던 애플 2 시점에 와보니 회계학에 표준 원가라는 개념이 있더군요. 원가의 표준 수치를 정해놓고 분기 말에 확인된 원가를 그 분산 수치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 그때 계속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대답을 들어야 했는데, 제가 한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파헤쳐 보며 알아낸 사실은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원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준의 여건을 이들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어림짐작한 다음 실제 원가와의 차액을 분기 말에 조정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던 거죠. 덕분에 이후 맥킨토시 자동화 공장을 설계할 시점에는 우리는 이러한 구시대적 개념들을 버릴 수 있었으면 물론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처럼 사업계에 만연한 관념들을 구비설화라고 불러요. 어제, 그저께 그래왔으니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많은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열심히 일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경영은 금방 깨우친다는 거예요. 경영을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재가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당시에 컴퓨터로 뭘 했냐면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무료 전화 기계인 블루박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작성했어요. 이들이 단순 잡무들을 우리 대신 처리해 주었기 때문이었죠. 주파수를 계산할 때, 그리고 그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다른 주파수를 파악할 때, 그럴 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야 했어요. 주파수 수치에 얼만큼의 오차가 있을지 파악하고 오차 한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작업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점은 그들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컴퓨터를 자신의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사용함에 따라 사고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저는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로스쿨에 가는 것은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특정 방식으로 사고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역시 사고하는 법을 길러줍니다. 방식은 살짝 다르지만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과학을 교양학으로 봅니다. 모두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일생 중 1년 정도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재산은 23살 때 100만 달러를 넘었고, 24살 땐 1000만 달러를 넘었으며, 25살 땐 1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업의 목적을 돈으로 봤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돈이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단기간 내에 자금 회사가 가능하지 않는 아이디어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특히 당시 제 인생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 저에겐 회사, 조직원들, 우리들이 만들었던 제품, 그리고 이 물건들로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으며, 그래서 돈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 한 주의 주식도 안 팔았어요. 장기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잘 될 것이라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애플에 큰 타격을 입힌 요소 중 하나는 제가 떠난 후 존 스컬리에게 찾아온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 질병은 훌륭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의 90%는 진행된 셈이다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직원들에게 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실행시켜 봐 라고 주문하면 당연히 그들이 그것을 구현해 줄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의 문제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훌륭한 제품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엄청난 양의 장인적 노력이 포함된다는 사실과 그 훌륭한 아이디어를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자체도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데 있습니다. 결코 처음의 아이디어 그대로 구현되지 않아요. 또한 수많은 걸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전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플라스틱 혹은 유리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며 공장, 로봇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담아놓은 5천 가지의 개념들을 계속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끼워 맞추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말이죠. 매일 새로운 뭔가를 발견합니다. 새로운 문제 혹은 기회들을요. 그리고 이것들이 발현될 때마다 그림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요. 다시 말해 그 과정이 곧 마법인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시점에 훌륭한 아이디어는 많았어요. 하지만 무언가에 대해 진심 어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팀에 대해 제가 항상 가져왔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웃에 아내를 여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연세가 80대였을 거예요. 다소 무서운 인상을 가진 분이셨죠. 어쨌든 저는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 아마 그분이 제게 마당 잔디깎기 아르바이트를 주셨던가 그랬을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보여줄 게 있으니 우리 차고에 와봐라 라고 하시면서 먼지 덮인 낡은 돌 텀블러를 꺼내시더군요. 모터와 커피 캔이 작은 밴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곤 밖으로 나가자 라고 하시면서 나갔더니 돌멩이를 줍자는 겁니다. 평범한 울퉁불퉁한 돌멩이들을요. 그리곤 그렇게 주운 돌멩이들을 깡통 안에다 넣으셨어요. 약간의 액체와 돌가루 함께 말이죠. 그런 다음 뚜껑을 닫고 모터를 켜시더니 저보러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깡통 안에 돌이 구르며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있었죠. 다음날 그분께 찾아가 같이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평범한 돌멩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이렇게 저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약간의 마찰 그리고 약간의 소음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 그렇게 아름답고 매끄러운 돌들로 변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늘 머릿속에 이 경험을 비유 삼았어요. 자신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팀에 대해 말이에요. 그 팀, 즉 그 엄청나게 뛰어난 인재들로 이루어진 그룹의 구성원들이 서로 부딪히고 논쟁을 벌이고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다듬고 아이디어도 다듬어지지요.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긴 쉽지 않지만 확실한 건 한 사람에 의해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징을 좋아해서 제가 특정한 것의 상징이 되었지만 맥킨토시는 팀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정말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너무 달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작업물이고 그건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업물이 중요하다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원들은 각자 퍼즐의 특정 부분을 맞출 것을 기대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뛰어나고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작업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을 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매우 명료하게 알리고 왜 기대에 못 미치는지 또렷하게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본래 수준에 복원시켜야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뉘앙스를 보이지 않아야 하지만 그 특정 과제에 대한 작업물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에 대해선 달리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말이죠.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전 항상 직접적인 접근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해본 사람에게 물어보신다면 진정 뛰어난 사람들은 그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몇몇은 정말 싫어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맞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업무의 성공에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무언가를 강력히 주장하다가도 그들이 자신의 반론을 입증하면 5분 후에 완전히 생각을 바꾸곤 했다고 말이죠.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틀렸다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전 틀렸다고 자주 인정합니다. 저한텐 그다지 상관없거든요. 저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모범생과 히피 중 고르라면 히피입니다. 즉, 탈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같이 일한 모든 사람들 역시 분명 그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히피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상이 정돈되고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괴리감, 그럴 때 우리 내부에서 무언가가 솟구치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역사 속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히피 움직임 역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알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것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원보다는 시인이 되도록 동기부여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건 참 멋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똑같은 혼이 제품 안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러한 제품이 제조되어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은 그런 혼을 느낄 수 있게 되죠. 맥킨토시를 사용해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맥킨토시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품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듣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맥킨토시 안에는 어떤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멋진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같이 일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한 것이 그냥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한 것은 컴퓨터가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기 가장 적합한 매체였기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감정을요.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이었다면 이들은 다른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발명되었잖아요. 컴퓨터가 세상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학창 시절이나 학교 다니기 전부터 이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이 매체라면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요. 인간의 두뇌는 세상을 향한 고정된 시각에 정착합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저는 항상 느껴왔어요. 죽음은 생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요. 분명 생명도 처음에는 죽음 없이 진화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거죠. 죽음 없인 그것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젊음이 설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세상이 어땠는지 모르는 자들, 20년 전 세상이 어땠는지 모르는 자들, 현 시대를 있는 그대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볼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어떠한 미래가 가능한지 보고 꿈꿀 수 있는 자들을 위한 공간 말입니다. 그들은 지난 30년간의 업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만스러워합니다. 현 시대가 자신들의 이상에 부응하지 않으니까요. 죽음이 없다면 진보는 굉장히 적을 겁니다. 조직에게나 사람에게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특정 세계관에 정착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거든요.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생시키는데 정착된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스타트업 회사들의 가장 큰 경쟁 우위는 바로 그것에 기인합니다. 큰 회사들의 고착된 시각, 그리고 그 밖에도 큰 회사들은 대부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이런 변화들에 가장 근접해 있는 회사 최말단 직원들과 회사 꼭대기의 의사결정권자들 간의 말이죠. 그래서 회사의 아래 직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지 몰라도
그 얘기들이 그에 조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들까지 도달할 쯤엔 간혹 10년이 지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사 아래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할 경우에도 윗사람들이 망치곤 해왔습니다. IBM의 개인 컴퓨터 사업이 좋은 예지요. 제 생각에 인류가 이러한 인간 본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각이 고착되는 본성을 극복하지 않는 한 젊은 회사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해요. 기업가가 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아이디어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아직 모른다고 대답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그렇다면 제 생각에 당신은 식당 종업원 일을 하던 어디에 취업을 한 뒤에 당신이 진정, 열정을 느끼는 게 뭔지를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당히 고달픈 길이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공적인 기업가와 그렇지 않은 기업가를 가르는 절반 정도는 백절불굴의 인내력이라고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부분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거친 순간들이 존재하기에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것은 삶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가족이 있고 회사 초창기 과정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낼지 상상이 안 됩니다. 물론 해낼 사례가 있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하루 18시간, 주 7일짜리 직업이에요. 따라서 이것에 엄청난 열정이 있지 않는 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포기할 거예요. 따라서 아이디어 혹은 문제, 바로잡고 싶은 불의 등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을 갖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그것이 전투의 절반을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하루를 인생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살아라. 어느 날 그 생각은 분명 옳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하지만 삶이 짧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뭐라도 남길 게 있다면 그것은 자녀, 소수의 친구들, 그리고 자신이 해놓은 일입니다. 제가 신경 쓰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는 어제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이번 광고 작업을 마무리하느라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제가 복귀한 지 8주에서 10주 정도 되었네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한 것은 허세를 부리지 않으려는 자세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기본이라 함은 좋은 제품의 기본, 훌륭한 마케팅의 기본, 제대로 된 유통의 기본입니다. 애플이 위대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벗어났습니다. 기본을 정말 잘하는 회사에서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 생각을 마케팅으로 이끌었죠. 마케팅이란 가치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이죠. 그리고 기회를 얻기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기억하게 만들 기회 말이죠. 어떤 회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매우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대중들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말이죠. 현재 애플은 다행스럽게도 손에 꼽히는 최고의 브랜드들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나이키, 디즈니, 코카콜라, 소니, 위대한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말이죠. 하지만 위대한 브랜드라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하죠. 브랜드의 의미와 생명력이 유지되려면 말이죠. 애플이라는 브랜드는 확실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다시 되돌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속도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당 처리량이나 성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윈도우보다 나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농업계는 지난 20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우유가 몸에 좋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요. 거짓말이지만 그들은 어쨌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매출은 이렇게나 꺾여 내려갔죠. 그런데 우유 있어요? 광고를 시작하고 매출은 다시 올라갔죠. 우유 있어요? 광고에서는 심지어 상품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우유가 없다는 것을 부각시켰죠. 하지만 그중 최고의 본보기, 가장 위대한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 중 하나는 전체를 통틀어서 그건 나이키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키는 상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신발을 팔죠. 하지만 우리가 나이키를 떠올릴 때는 단순한 신발 회사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광고에서는 아시다시피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에어솔이 왜 리복의 에어솔보다 좋은지에 대해서 말이죠. 나이키는 광고에서 뭘 보여줍니까? 위대한 운동선수를 존경하고 위대한 운동 경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키고 그것이 바로 나이키 존재 이유입니다. 애플은 광고에 정말 많은 돈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알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복귀했을 때 광고 대행사가 막 해고됐었고 23개의 업체들이 서로 뽑히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데 그들 중 선택하려면 좋기 4년은 걸릴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다 엎어버린 다음 샤이얏 데이라는 회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광고 대행사는 운이 좋게도 몇 년 전에 함께 일해봤던 회사였죠. 저희는 몇몇 수상작도 배출했었습니다. 그들과 작업을 시작한 지 8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애플은 누구인가? 그리고 애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어디에 적합한 기업인가? 일 것이다 라고요. 우리 존재 이유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의 업무를 돕는 컴퓨터를요. 비록 우리가 잘 하긴 하지만요. 그 어떤 회사보다도 더 잘합니다. 몇몇 분야에서는요. 하지만 애플은 그 이상의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애플의 핵심 가치는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저희의 신념입니다. 저희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일할 기회를 말이죠. 저희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과도 일할 기회를 가졌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고객들, 그것을 해낸 분들, 크고 작은 방법으로 세상에 변화를 주었죠. 그리고 저희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충분히 미쳐있는 사람들, 본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저희의 첫 번째 브랜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실제로 몇 년 만에 하는 것이죠. 바로 핵심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10여 년 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애플도 완전히 바뀌었죠. 시장에서의 애플 위치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상품, 유통 전략, 제조 방식,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저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그리고 핵심 가치, 그것들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애플이 믿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이죠. 그것들은 오늘날 애플이 존재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요. 그리고 저희의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저는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경의를 표합니다. 세상을 바꿔낸 사람들에게 말이죠. 몇몇 분은 아직 살아계시고 몇몇 분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돌아가신 그분들이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돌아가신 그분들이 컴퓨터를 썼다면 아마 맥북이었겠죠. 그리고 이 캠페인의 주제는 다르게 생각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바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발전시킨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이 회사의 영혼과 일맥상통합니다.